주말 사이에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나홀로 죽음 그 비율이 상당히 급증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주변에 이웃 주민의 따뜻한 관심이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낸 일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홍순변 아나운서. 네, 지난주도 참 날씨가 무더웠는데요. 네. 이 폭염으로 뜨겁게 달궈진 컨테이너 안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70대 노인을 주변의 이웃과 경찰이 발견해서 극적으로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하, 네. 평소에 이 노인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던 이웃 주민들이 네. 이 노인이 인기척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자 네.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네. 이 경찰, 이 피해상,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하게 이 컨테이너, 이 남성이 살고 있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네. 이 70대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증상을 보니까 열사병 증상까지 있었는데 네. 그래도 빨리 이렇게 발견을 한 덕분에 노인을 병원으로 후송을 했고 네. 노인은 현재 건강상의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네. 있습니다. 요즘요, 진짜로 이 나 몰라라, 주변 이웃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나 혼자면 그냥 편하게 살면 된다. 이런 게 지금 만연해가는 사회인데 정말로 따뜻한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날 날씨가 덥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병으로 아마 조금 교동이 불편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녁 때까지 못 움직이고 계시는 거를 그 집 주인분이 하루 종일 안 보이니까 신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탈진을 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혀 뭐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시고 눈만 뜨고 막 이렇게 계시는 상태였기 때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가지고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 하루 종일 창문도 안 열어놓고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 찜통 비슷하게 막 온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거기에 하루 종일 계시다 보니까 아마 탈진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하마터면 큰 화를 당할 뻔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염 의원님, 네. 지금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요즘 뭐 그냥 집에만 있어도 엄청나게 덥잖아요. 네. 근데 저 장소가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근데 네. 출동했을 때 컨테이너 문이 잠겨 있다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일단은 컨테이너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감을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네. 나간 거 본 적 있냐, 들어온 거 본 적 있냐 하는데 일단 이웃집 주민 신고하신 분이 정확하게 관찰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건 확실하다 판단이 된 이후에 네. 반대 방향으로 간 겁니다. 반대쪽 벽면에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네. 반범용 목적으로 합판을 내놓으셨는데 경찰 입장에서 그걸 부수고 들어간 거죠. 네. 일단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해야겠다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네. 최근에 그 경찰의 지침이 내려간 부분이 뭐냐면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여성이 있을 때 혹시라도 인기척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하게 되면 문을 부셔도 처벌하지 않고 뭐 물어주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최근에 전투적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경찰들이 이렇게 행동하기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문을 부시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들어갔을 때 사람이 없으면 경찰 무단 침입 관계 되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법적으로 좀 바뀌고 경찰 네. 매뉴얼이 바뀌면서 사람을 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기물 파손이나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어떤 정책적인 반영들도 이런 아름다운 미담을 늘리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경찰의 순간적인 어떤 빠른 판단이 또 일촉즉발, 진짜 한시가 급한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요, 이 경찰의 이런 대처를 또 가져오게 한 원인, 이유, 바로 이웃 주민분의 따뜻한 관심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주민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아침에 한 10시 나쯤에 방문을 여는데 방문을 안 열어놨더라고. 소리도 없고 해서 문은 안에서 잠가놨더라고요. 전화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해도 시작하고 나도 이제 퇴근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 의원님. 이 더운 여름이잖아요. 네. 정말 폭염이에요. 네. 근데 컨테이너 박스는 정말 이 냉방 장치가 가동해도 그렇게 바로 이 태양을 받잖아요. 네, 네, 엄청 네. 더울 텐데
방문, 컨테이너 문을 왜 잠가 놨을까요? 그러니까 밤 시간대니까 네. 그 절도나 범죄의 어떤 우려가 있을 수 네네. 있습니다. 이분이 그냥 단순하게 사시는 건 이게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니까. 아하. 기중품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이분 취약계층이잖아요. 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이런 주치자나 이런 폭력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밤 시간대에 덥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안전해야 되니까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 상황이 이제 탈진을 초래해서 이런 아하. 상황이 된 거라고 해요. 네. 최명기 원장님, 지금 주말 사이에요. 그런 기사도 봤어요. 벌써 이 열사병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도 지금 한 3분가 되신데요.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서 얼마나 더웠을까요? 이 열사병 같은 그런 거 우려는 없어요? 열사병의 우려가 있게 됩니다. 흔히 열사병이 발생하기 전에 뭐 메스껍건 어지럽건 본인의 이제 전구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본인이 내가 이상해 하면서 뭐 그거를 문을 열든 도움을 청했겠지요.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전구 증상이 없이 그냥 열사병으로 갑자기 진행이 되는 수가 있어요. 아유. 그러면 우리 뇌에서 체온을 갖다 조절하게 되는 시상하부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원래 더우면은 땀이 나야 되는데 땀도 안 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원래 더우면은 좀 숨도 좀 가빠지잖아요. 네. 그것도 결국 체온을 배출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런 작용이 멈추게 되면서 갑자기 체온이 이제 40도 이하로 증가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게 되죠. 네. 보니까요, 이 당시 열사병 증세를 보이고 계셨고, 경찰이 이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갔을 당시에도 컨테이너 내부가 그야말로 찜통이었답니다. 정말 찜통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늦었다면 큰 화를 당할 뻔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손 변호사님. 네. 물론 경찰의 빠른 대응, 물론 이웃 주민분의 관심, 그리고 경찰의 발빠른 대응이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 좀 사각지에 놓여 계시잖아요. 이 부분도 좀 개선 필요할 것 같아요, 개선이. 그렇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고령 1인 가구는 더더욱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인력이나 비용의 어떤 그 제한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더라도 일단 이렇게 고령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아하. 따라서 계속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순찰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아니면 위급 상황 시에 비상벨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경찰서로 파출소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지 이런 게 뭐 편의점에도 비상벨 다 설치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조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은 그런 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이웃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네요. 게 일단 1차적인 그런 그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웃의 관심이 아직은 우리가 살만하다 이런 걸 만들어주는 지름길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